과연 언제쯤 이 집을 사야 되는지. 그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 집을 언제 사야 되냐?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 있을 때 사세요. 아니 자신 없는데 그 금리도 자신 없고 내가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덜썩 물어서 이건 집값이 앞으로 뛸 거야. 앞으로 나는 이익을 볼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저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저점을 찍었다고요? 네네. 왜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어디 지역이 상승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송파, 과천, 광명, 광명. 뭐 요 정도 지역에서도 얼마 정도의 상승을 한 거죠? 지금 보통 작년 최저가 대비해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다시 반등했다. 네네. 그래서 최저점을 찍었다. 네. 누가 그래요? 최저점을 찍었다고? 제가 그럽니다. 아이고, 그런 소문 내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지금 최저점을 찍은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데드캣 바운스라 해서 하락하다가 약간 그 반등 매물이 살짝 나오는 것 뿐이고, 지금 규제 완화를 하면서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뭔가 반등 매물이 나오니까 최저점을 찍은 거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대표님이 보실 때는 그럼 다시 한번 낙폭이 또 한번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낙폭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향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갑자기 급등하거나 하는 반등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실제로 지금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매수 문의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제 완화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사고자 했던 분들이 살 수 있구나라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문의를 하는 것 뿐이지, 문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흥정하고 거래를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쉽게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산다거나 하는 일들은 좀 지금 어렵지 않을까. 급금매로 많이 하락된 가격을 내 소득이 받쳐주고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죠. 정부에서 어떤 대출 금리 쪽도 인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은 그동안 그 차주들이 너무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가게가 위험해질까봐 대출금리를 인하하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 그런 소시민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렇게 금리가 뛰는 것을 억지로 금리를 내리려고 했으면 오히려 시장을 역행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금리가 뛰는 것은 물가도 잡고 그동안 거품이 일었던 것들이 거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 거품이 일어났던 가격이 거치려고 하는데 안 거치게 만드는 또 효과도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소시민부터 구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금리를 자꾸 깎아라, 그렇게 압력을 넣고, 은행권에서는 사실 작년에 엄청난 그 이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증권사 쪽에서는 그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봤어요. 뭐 지금 좀 어렵다고 하는데 엄청난 이익을 볼 때는 자기들끼리 배당잔치하고, 또 조금 힘들면 국가에 손 벌려서 우리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또 좋아져서 이익을 많이 보면 또 지들끼리 다 배당하고. 도대체 이게, 저는 물론 이익을 많이 내고 배당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지금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반대로 좀 낮춰라 라고 한다면 소시민들에게도 물론 좋겠지만, 어쩌면 돈을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더 큰 돈을 투자하는 자산가들, 빚으로 올린 자산가들에게 더 큰 또 기회를 주면 부동산 못 잡습니다. 대표님은 저 금리 인하를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금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역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소시민이 많을까요? 아니면 가진 자들이 이익을 많이 볼까요? 저는 가진 자들이 이익을 더 많이 본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투기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시민들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 소득이 너무 작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공감하고요. 어떤 식으로 보면은 지금 대출금리 인하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시장에서 체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대출금리가 사실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내 피부에 와닿으려면 이제 아마 올해부터일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또 올라가요. 네. 지금 미국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를 또 계속 내릴 수만은 없거든요. 정부에서 선물 보따리 풀듯이 그 수많은 완화 정책을 쫙 풀었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뭐 자이건 타이건 어찌됐건 그 금리를 은행에서 좀 인하하고 있고 요 타이밍이면 분명히 주택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좀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파트 추경 매수하겠다. 네네. 추경 매수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죠. 그런데 금리 감당 못 한다니까요. 금리를 조금 내려줘도 금리가 높아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엄청난 버블이 있는데 그 버블도 무섭고 금리도 무서운 거예요. 예.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비싸서 안 사는 거예요.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사면 미분양은 왜 납니까? 막 사야죠, 지금. 그리고 집단 대출은 좀 더 싸요. 아시죠? 네네. 그런데도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지금. 금리가. 왜냐면 초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맛을 봤기 때문에 이 고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그 평영 TV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1위 질문이 집을 언제 사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다른 유튜버들이나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추측만 할 뿐이지. 과연 언제쯤 이 집을 사야 되는지. 그럼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 집을 언제 사야 되냐?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 있을 때 사세요. 아니, 자신 없는데 그 금리도 자신 없고 내가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덜썩 물어서 이건 집값이 앞으로 뛸 거야. 앞으로 나는 이익을 볼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제가 이 얘기를 누차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있을 때 사세요. 그게 집을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우리 저 평영 TV에 또 하나의 의혹이 나왔네요. 뭐가? 부동산은 자신 있을 때 사세요. 아니, 왜냐면 가끔 저한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대출 통해서 집을 사서 지금 막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자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2년 전, 3년 전에 대출을 3억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대출을 3억 받으면요, 마치 그때 당시에 한 7억, 8억 정도의 대출 받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출 이자 금리가 그렇게 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3억을 대출 받았어. 그런데 2년, 3년 전 저금리 때보다는 8억 정도,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GDP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지금 강남권에도 마찬가지로 빌딩들 매매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강남권에 빌딩 갖고 있는 분들요, 대다수가 80에서 90% 대출로 샀습니다. 근데 임대 월세 들어오는 게 그 이자 감당 안 돼요. 그럼 내 돈으로 계속 메꾸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내 돈이 많은 분들은 메꾸고 갈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그런데 돈 많은 분들이 80%, 90% 대출 받아서 빌딩을 삽니까? 꼬마 빌딩 삽니까? 돈 많으면 돈 많이 주고 이자 웬만하면 줄여서 사죠? 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정말 강남의 땅값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못 잡죠. 속 시원한 답변이네요. 속이 시원하세요? 네, 전 네. 더 답답해지는데. 왜 답답해? 왜? 뭔가 이게 좀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우리가 푸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푸는데 저희는 시장을 읽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시장을 리드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평영 TV를 보고 많은 분들이 우리 말에 동의를 해서 부동산을 매수 시기를 늦춘다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시장을 읽어가는 과정이고 공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둔촌중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률에 대해서. 네, 지금 분양률을 보면은 70% 이하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그 분양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네. 안 받은 사람은 집값이 뛸까봐 염려하거든요. 네. 내가 안 받은 걸 후회하게 될까봐. 네. 맞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신 분들이 좀 편해요. 왠지 아세요? 금리 감당에서 좀 자유로워졌거든요. 선택을 하는 순간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분양 받으신 분들은 선택을 하는 순간
마음이 계속 뭔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죄송하지만 마피 뜨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해. 제가 볼 때 마피 뜰 수 있는 이유가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들이 다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과도한 빚을 내서 분양받지 마라 지금은. 과연 이 둔촌주공이 앞으로 뭐 대표님께서는 마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앞으로 완전 분양이 되겠죠? 되죠. 대한민국에 빈 아파트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빈 아파트 거의 없어요. 서울에 있습니까? 빈 아파트? 빈집 있습니까? 아파트? 기간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기간이 문제인 거죠. 자, 왜 문제냐면 사실 둔촌주공 저 미분양하는 거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그렇죠. 저걸 시행하는 시행사나 조합이나 이런 데가 지금 현금 동원인을 빨리 해서 뚝딱뚝딱 줘야 되는데 현금 동원이 늦으면 이자가 계속 나가다 보면 위험해지잖아요. 파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70% 넘어야 된다, 80% 넘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그러나 저러나 시간 지나면 그 아파트에 사람 들어가서 다 삽니다.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미분양의 전체 재개발 아니면은 아파트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냥 미분양 아파트예요, 그냥. 뭐 기준점 이런 게 뭐 그거 기준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둔촌주공이 지금 우리가 현실 앞에서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니까 둔촌주공 하는데 반포자이도 미분양이었어요. 맞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왜 자꾸 아파트의 가격은 우상향한다라고 말을 하냐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값이 뛰어 있더라. 그래서 우상향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힘들게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아도 향후 몇 년간은 하락 횡보를 하기 때문에 하락 횡보하는 아파트를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왜 지금 힘들 때 지금 사야 됩니까? 제가 말하는 건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이 나면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 시행사가 그냥 그만큼 이익을 못 가져가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행사가 망하지도 않아요. 이제 옛날하고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시행 하나 잘못하면 그냥 망가지잖아요. 요즘은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시행을 해요. 뭐 막무가내로 그냥 후뚜루마뚜루 대충 해서 그냥 뚝딱뚝딱 져가지고 얼마에 팔면 얼마 남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미분양이 나면 LH에서 떠가요. 그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뭘 걱정해야 되냐? 아파트 값이 계속 고공행진하면 안 된다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적정선에까지 내려와야 일반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못했어요. 그냥 올랐단 말이죠. 값이 뛰니까 또 공시지가도 확 올리고 공시가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이게 뭐냐 이거 저는. 이제 올해 23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안정화되고 잡아가는 과정의 해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고 뭘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직접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도 무섭고 이러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방의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 쪽에다 어떤 투자 개념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봅니다. 결국 지방은 더 하락합니다. 결국 서울로 몰리게끔 만들어 놓은 또 규제 완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찬스가 왔다 해서 지방 걸 최대한 어떻게든지 빨리 팔고 서울로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집값은 생각보다 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규제 완화 자체가 그거예요.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왔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왔는데 내 능력이 될까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실거주의 목적보다는 사실은 투자의 색깔에 맞춰진 그런 서울 진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뭐 완화된 정책 말고 핸디캡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주택 거래 활성화 때문에 그런 핸디캡을 주면 안 사니까 다 풀어준 거잖아요.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세금도 안 거치고 거래가 안 되면 이삿짐 하시는 분들도 일 없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일 없고 뭐예요?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 전체를 보기 때문에 풀어주는데 그 풀어줄 때 틈을 타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모든 법에는 모든 규정에는 어딘가에 허점이 꼭 있어요. 근데 그 허점을 다 알아서 꽁꽁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의 집값은 지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두 군데 1, 2억씩 올라간 곳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분들이 달려든 거예요. 달려들게 놔둬야 돼요. 근데 어차피 고가에 사시는 분들은 고가에 사시고 좀 기다렸다가 저가에 사시는 분들은 저가에 사면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이에요.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과속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가격치보다는 다시 또 올라가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또 늦어진다든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급등할 수 있는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 규제 완화된 거 외에는 다른 지표, 데이터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쩌다 돈 있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는 거예요. 놔둬야 돼요. 그리고 집을 사고 거래를 해야 결국 그분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거래세를 내잖아요. 오늘 그 말씀하신 중에 네. 어록이 하나 나왔어요. 자신 있을 때 자신 있을 때 사세요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집을 언제 사느냐고 자꾸 물어볼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신 있을 때 사라.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